그리고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현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대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전 대의원들을 대의원이 아니라 또 다른 직책이 있다. 조직 차장. 대의원들과 조직 차장이다. 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부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조직을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대의원이에요. 그래서 대의원의 또 다른 집행부 명칭은 조직 부장 또는 조직 차장이다. 왜? 국장님들이. 그리고 우리 임원은 어떤 역할? 활동의 방향과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세우시는 임원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나오려나 모르겠네. 안 보이시죠? 수석님은 어디 계시죠? 위치를 포럼이 식구들만 보이죠? 뒤로. 예, 오셨다고. 예. 그리고 이 이번에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선출하면 임원, 지명하면 임원은 아닌 거죠. 예. 이 임원들은 큰 노동조합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각각의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국장님들, 조직국장의 정책국장부터 쭉 시작해요. 우선 조직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집행부와 현장 조합원을 만나는 활동을 만들어요. 1. 정기적으로 2. 비정기적. 예를 들면 위원장과 상근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은 화요일은 용인, 수요일은 구민.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시 현장 수대, 어느 날 몇 시 부서 조합원 미팅. 이렇게 임원들과 조합원들이 만나도록 하는 그 사업 계획을 만듭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 그 이슈 때문에 비정기적인 만남을 기획합니다. 조합원과 집행부 사이에 만남을 기획합니다. 어떻게? 무슨 요일 몇 시는 근데 한 번 가고 안 가면 조합원들이 기다리지 않아. 이게 쭉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오늘 위원장님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시지? 위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대의원이 뭐라고요? 대의원이 조직? 조직? 대의원이 뭐라고? 국장님, 조직국장님. 네, 대의원이 뭐라고요? 조직 차장. 대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어느 섹터를 대표해서 나오는데 이 대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해. 왜 대의원 왜?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떤 얘기? 섹터의 조합원들의 의사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그 섹터의 조합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섹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물론 나는 능력이 뛰어나! 내 840을 다 할래! 하세요. 하지만
불가능해. 제가 정년 때까지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연명에 640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내 정년 마칠 때까지 이 640개 노조 사무실 다 가보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 정도밖에 못 가봤어. 800 몇 명 내가 다 챙길래요. 챙겨.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대의원도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계속 전화 오면 일을 해. 왜? 조직자한테 그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럼 적어도 몇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한 번 했다가 말고 이래버리면 그런 것이 안 돼. 조직 파트가 총회하고 조직 파트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조직하는 거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합원 여러분 만납시다. 나올까? 안 나옵니다. 예. 그게 만남을 조직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서 파업합시다! 합시다! 이런 조직은 없어. 그런 조직 하나도 없어요. 현대차 2달 전부터 파업을 조직한다고 해요. 1. 쟁의 찬반 투표 압도적 가격을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찾아가서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을 한다고. 그리고 쟁의 찬반 투표해. 합시다. 쟁의 해야 된다고 설득해. 우리는 이거를 파업을 조직화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서는 집행부가 파업합시다. 예, 합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조직화가 되면 가능해지는 거고 조직화를 못하면 못하는 거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 그리고 쟁의항의 찬반 투표한다고요. 쟁의항의 찬반 투표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쟁의행위 하면 다시 한번 조합원 뜻을 모을게요. 대신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찬성률 자체가 회사의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주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쟁의 찬반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시 쟁의행위 가려고 하면 다시 조합원을 이해시켜서 파업을 조직한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했어요. 조합을 쫓아오고 이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현대차가 부결돼. 제2의 찬반 투표도. 왜? 조직화를 못해낸 거야. 조직화를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는 거야. 현대차가 하루 파업을 하는 거 봤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조직력이 떨어졌거든. 연장 근로 거부, 2시간 파업, 4시간 파업은 많이 봤어. 근데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현대차가 왜? 현대차가 우리나라 조합은 제일 많으니까 하루 파업한 적이 없어. 최근 5년 이내에 하루 파업을 한 적이 없다니까. 2시간 파업, 4시간 파업, 이렇게 부분 파업을 했지. 왜? 조직력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황제노조 배도 부르거든. 하루 파업했을 때 조합원이 안 쫓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대신 언론이 보도해주죠. 삼성이 좋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뭐만 하기씩 언론이 보도해줘. 와, 막 무기한 파업하는 사업장인데 어떠한 언론 보도도 없는데 삼성은 뭐만 하면 보도해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자본이 통제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뭐 한다 그러면 매일 노동수 만나. 참여와 혁신 만나. 정말 큰 이슈 아니면 잘 안 나요. 대신 기자들은 존나게 와. 다른 사업장 뭐 기자회견 하고 이러면 거의 기자들이 안 오거든. 삼성이 뭐 하면 기자들이 오는데 잘 보도가 안 돼. 지금 처음에 씨발 존나 보도해줬어요.
그래 애들이 약간 맛이 같더라. 전자애들이. 전자애들은 내가 딱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도자료 성명서를 냈어. 어느 언론에서 나오는지 막 그거 검색하고 있더라. 병신 같은 새끼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뭘 하겠다고 했으면 그 하겠다고 한 것들 계획하고 집행에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딱 봤더니 걔네들 딱 내고 어느 언론에서 나왔다 이런 헛짓거리 하거든. 내가 뭐라 욕하긴 되게 그렇지만 약간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애들이 이재용 집 앞에서 천방농성할 때 씨발 주말마다 갔어. 내 집이 양평 용리라 가지고 내 원칙이 뭔지 아세요? 주말에는 절대 서울에 안 간다 그래. 존나 차가 막혀가지고 처음에 양평으로 이사 와가지고 결혼식 가다가 유서 다 씹을 적이 존나 많아요. 너무 막혀가지고 가다가 끝나 결혼식. 물론 제 이사 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춘천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옛날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제 철칙은 주말에는 절대 서울 안 간다 했어. 근데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지방 출장 가다 보니까 천방농성 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직법 동료한테 하루는 가라고 했는데 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씨발 주말마다 갔어. 이태원에. 그래. 한 100일하고 끝냈는데 딱 99일 했거든요. 네.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읽어봅시다. 네.